자, 오늘 이제 유형자산의 무상취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상취득. 누가 건물이나 토지를 그냥 줬어.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나가는 게 이것이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산 수중 이익은요, 대가성이 없이 공정가치로 분개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대가성이 없습니다. 대가성이 없이 공정가치로 분개합니다. 됐습니까? 유형자산의 말하자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준 거야. 누가? 대가성 없이.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볼게요. 토지가 취득할 때, 토지 취득일 때 얼마 주고 했었냐? 5억 주고 취득을 했어. 근데 현재 이게 언제 전이었었냐? 3년 전에 토지 가격은 5억이었어. 근데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였냐? 8억이야. 예를 들어서 8억.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주는 사람은 5억으로 분개하고, 됐습니까? 받는 사람은 8억으로 분개한다. 이겁니다. 8억으로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취득가액을 그대로 없애버린 거야. 왜? 취득할 때 토지가 차별했던 거 그냥 줬으니까 아무 이득도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로 나간 거 5억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5억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현 시세로 맞춰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8억 주고 분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분개하냐? 차변에 기부금 얼마? 5억.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뭘 갈까? 건물을 갈까? 건물을 가자. 건물 얼마? 5억. 그런데 받는 사람은 차변에 건물 얼마? 8억. 대변에 자산 수중 이익 8억.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는 사람 기부할 때는 5억으로 분개하고 받는 사람은 공정가치로 8억으로 분개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자산 수중이익의 여러분들 차이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가주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거, 이건 시험 문제 거의 1순위죠. 관련된 추가 지출입니다. 자, 추가 지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가 지출은요, 자,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에서 자본적 지출, 여기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됐습니까? 자본적 지출은 내가 쉽게 얘기합니다.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이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고, 이거는 있던 것을 이것을 수선, 유지, 원상 회복시킨 거예요. 원상 회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본적 지출은 다시 말해서 요거는 유형자산으로 분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요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하겠다. 수선비로 처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수선비로 처리하겠다. 이거고 요거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겠다.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단 여기는 단 조건이 있어. 단 차량에 관련된 차량은 수선비를 못 써. 차량 유지비로 별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은 수선비라는 걸 쓰질 않습니다. 차량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왜냐면 차량은요 여기 볼게요.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있어서 특정 계정 과목인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해가십니까? 자, 한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 5층짜리 건물을 샀어.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건물을 샀는데 건물 살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근데 건물 사서 취득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별도 처리했어. 자, 여기 보세요. 건물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과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다르잖아. 그렇죠? 내가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건물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 보세요. 새로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죠? 이건 자본적 지출. 그런데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샀어.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5층에 11장 유리창이 깨졌어. 유리창 깨진 걸 다시 보수했어. 이거 자본적 지출일까요? 수익적 지출일까요? 이건 수익적 지출. 있던 걸 보수한 거 아니야. 유지, 보수, 원상회복 시켰잖아. 이건 수익적 지출이야. 다시 한번 하나 더 할게요. 여기 안 썼지만 자본적 지출은요. 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하지만 수익적 지출은 가치 증가는 안 돼. 그래서 가치 증대가 안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야. 유리창을 꼈다고 새로 꼈다고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리할 때는요. 요거는요.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해요. 하지만 수익적 지출은요. 요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감가상각을 한다. 알겠습니까? 내가 못 썼지만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거 설명한 것이고, 자, 만약에 보유 중인 자산의 유지한 걸 때는 뭐라고 한다? 차량 유지비. 차량은 차량 유지비라고 했어요. 차량이 아닌 건 다 수선비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실까? 자본적 지출은요. 여기 볼게요. 자본적 지출.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는요. 요겁니다. 자본적 요거예요.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엔진 교체하는 것은 수선비 아니에요. 엔진을 교체한 건 차량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냉방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거 이거는 다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지출?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고 요거는요. 요 위에 거는요. 수익적 지출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분기하는데 차량은 뭘로 처리해준다? 차량 유지비로 떨어준다. 요거는 그럼 자본지출은 뭐예요? 다 무슨 자산을 처리해주는 거야?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예제 1번, 예제 2번 잠깐 여러분들 분계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자본적 지출은 2번은 자본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1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 제시가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입력하고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왜 요거는 수선비인데 요거 제라고 썼죠? 왜 제라고 나왔을까? 예, 그렇죠.
공장 건물 외벽이라 공장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건 제야. 만약에 공장이 안 나왔으면 800번대 판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건 500번대란 얘기입니다. 요거 꼭 지켜가세요. 됐나요? 이렇게 가지시는 겁니다. 자, 되셨고.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평가. 제일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게 이겁니다. 유형자산 평가는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감가상각은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감가상각 평가를 여러분들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의 3요소를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의 3요소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취득원 요거 감가의 3요소는요. 요거예요.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여기 써있네. 여기에.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취득원가는요. 뭐 구입비하고 부대비용 모든 수수료 다 포함시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합니다. 단 여기서 뭐는 제외야? 단 세금과 공가와 유가증권은 제외.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포함인데 여기에서는 단 세금과 공가와 유가증권은 제외. 요거는 제가 공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기네. 10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른 건 다 포함이야.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이는데 세금과 공가와 유가증권 공정가치로 별도로 제외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요. 여러분들 유형자산 이게 쭉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하나 얘기할게요. 아파트 짓잖아. 그렇죠? 아파트 짓잖아요. 아파트 지면 우리가 재건축하잖아. 아파트 지면 재건축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아파트 사면 20년 줘. 그리고 20년 지나죠? 그럼 다시 또 20년 줘. 리모델링 시키고. 또 20년 또 15년 줘. 왜? 좀 건물이 낡았으니까. 그래서 재건축 대상은 거의 55년이야. 한꺼번에 50년을 주지 않아요. 20년씩 나눠주는 거야. 그러다가 건물이 더 허락해. 15년, 10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가 55년부터가 재건축 대상이야. 재건축이 아니야.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야. 60년이 될 수 있고 70년 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20년 줬다가 다시 20년, 리모델 시키고 또 20년 주고, 아니면 20년 줬다가 리모델 15년 줄 수도 있어. 또 리모델 15년 주고 10년 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재건축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가 이론에서는 내용연수는 몇 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뒤에 나오시게 나올 거예요. 20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저기 여기 예술회관에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는 예술회관 지나가면 2,500원짜리 되잖아. 그거 민간인이 지은 거야. 몇 년 한 거야? 20년 준 거야. 20년 동안 2,500원에서 먹어라 이거야. 왜? 땅은 나라 땅이니까. 그 터널을 뚫은 건 민간인이 뚫은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2,000원 다 먹다가 요거 나라에 반납하는 거야. 그 반납한 게 경인고속도로야. 지금 민간인 도로가 아니야. 이제는 나라 거야. 그런데 지금도 700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나라 건데 오래된 20년이 지나서 크게 쳐먹은 그저기 빵꾸도 잘 나는 데가 거기야. 도로가 엉망이. 내가 내가 잘 다니니까 거기를. 왜 700원씩 받는지 모르겠어. 나라 건데. 얘기를 한 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뭐 서해대교 있죠. 뭐 인천대교 같은 거, 뭐 다른 대교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특이한 것들은 3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실무에서는 안 나와. 그냥 우린 20년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인천대교 있죠? 경차는 1,000원, 5,500원 바뀌었어요.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0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를 타면 1,500원. 배값도. 근데 서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가 알아볼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섬에서는 그러니까 1,500원 내고 모든 걸 다 다니는 거 버스건 뭐건 배값이건 뭐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 꼬면 인천에 사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 연수가 그런 것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는 교육에서는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잔존가액은 내용 연수가 종료 후 처분 시 잔존가액은 이런 거죠. 우리 건물이 완공되자 완공을 폐기 처분했어. 그러면 잔존가액이 뭘까? 건물을 폐기 처분하면 저 방화문 요거 유리문 있죠. 요거 광화문 있죠. 이거부터 떼어갑니다. 그리고 샤시, 철근 이런 게 잔존가치야. 그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고물상 하시는 부부들 있죠? 6억이랍니다. 부부들이 하는데 그 세상은 이런 일인가? 그런 거 나온 거 봐봐. 부부가 고철 무시하지 마세요. 부부가 하는데 6억 번답니다. 나도 빨리 그거 하고 싶어. 내 후배는요, 콜라 있죠, 그 캔만 모아요. 캔만. 100% 수입이랍니다. 알루미늄 같은 거. 알루미늄 캔은요, 100% 수입이래요. 우리나라는 알루미늄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저기 닦는 기계까지 샀어, 걔는. 미쳤어, 걔는. 걔는 충청도에 걔가 고향이 거기야. 거기 땅을 아예 그걸로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아직 결혼 못했어. 그지, 빨간 거, 코카콜라 빨간색 있잖아. 그거를 다, 지우는 그 기계까지 샀어. 왜? 그 기계를 하는 게 돈을 너무 많이 또 든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까지 산 거야, 지가는. 그거 지가 직접 말이야. 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혼자 사니까 잘 사는 거지, 뭘. 그렇지?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존 가치가 그런 것들이야. 또한 이런 잔존 가치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이거는 재고 자산을 얘기할게. 잔존 가치는 컴퓨터를 팔다가 100대가 남았어. 내가 회사가 망했어. 그 100대가 잔존 가치야. 팔다 남은 재고 자산. 예를 들어서. 하지만 이건 재고 자산이 아니잖아.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게 제일 많잖아. 그렇죠? 그 건물 같은 게 그런 것들이다. 알겠습니까? 자, 되셨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감가상각 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여기에는 뭐가,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앞부분에 얘기했죠. 고정자산은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인데, 유형자산 중에 토지와 건설 중의 자산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거 왜 나왔어요? 이거 여기 왜 있어?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세무이금 아무거나 들어갈게요. 이해가십니까? 뭐 아무거나 중도대상권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자, 그러시면 여기에 부가가치세에 들어가고, 회계원리에 고정자산 등록이 있어요. 원래 이거 안 가르쳐 주는데 이거 컨닝할 수 있는 거야. 정액법, 정률법을 모르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해갔습니까? 이걸 한 번밖에 안 해. 이거 딱 들어가셔서 보시게 돼서 F2번 눌러봐요. 여기에서 토지 쳐봐. 토지 쳐봐. 없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건설 중인 자산 쳐봐. 나와. 안 나오네. 치사하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건설 중에서 안 나와. 근데 실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용에서는 토지와 건설 중에 안 맞춰도 안 나오죠? K11 원래 더저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가상각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F2번 개발비 쳐봐. 개발비 나오죠? 무형자산 뭐 있더니만 특허권 특허 쳐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인데 여기에 내가 F2번 유형자산 쳐볼게. 유형자산이에요. 뭐 할까? 기계장치 쳐볼게. 나오죠? 기계장치. 그리고 1번 칠게 그냥. 아무거나 공장기계. 이렇게 썼습니다. 공장기계. 이렇게 썼어요. 됐습니까? 자, 무슨 법이야? 정률법이야. 취득 날짜가 2026년 1월 1일 쳤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단기 취득했죠? 주목. 여기 잘 봐. 단기 취득하면 1번, 2번은 쓰지 않는다. 왜? 감가상각 누기가 없으니까. 단기 취득한 건 다 4번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5천만 원에다가 5천만 원이라는 거야. 여기 써있죠. 외우지마.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라고 썼어. 단기 취득했는데 왜 1번에 들어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요 증가가 자본적 지출이야. 단기 증가가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 취득한 건 5천만 원이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거 기계장치를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해가십니까? 요거를 뭐 증가시켰다. 그럼 300만 원 시켰다. 그럼 5,300.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놓고 감가상각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 보세요. 계산하기 좋게 5천만 원 할게. 됐습니까? 여기를 몇 년 했다? 5년 했다 보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동 나오는 거야. 이게 정률법으로. 근데 정액법을 고칠 수도 있어.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 잠깐 요거 얼마 나왔어? 2,255만 원 나왔죠? 요거를 바꿀게요. 2026년 7월 1일 바꿀게요. 딱 반타작 나오죠. 왜?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7월 1일부터 12월 말이니까 6개월만 쓴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률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요것이 2026년 1월 1일 날 했다 보자. 이렇게 됐다 보자. 그럼 요거 나왔죠? 요거 2,250만 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2025년에 취득했다 그러면 요것을 5천만 원 일로 들어가면 안 돼. 이해갔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2,255만 원을 그대로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베껴서 쳐주면 요것이 다음 기수 1,237만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 잘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수기로 할게요. 암만 하면 잘 몰라서 요것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정률법이죠. 그렇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차 했을 때는요. 1차 여러분들 요거 감가상각 누계액이야. 요거 취득 요걸로 하는 거 지금. 요 계산하는 거 정률법.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1차 때 했다. 그러면 취득금액이 얼마야? 취득금액 이건 뭐 꼭 나오기 때문에 취득금액과 요 취득금액 나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주는 거야.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금액이 1차 때는요 5천만 원 나왔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는 몇 번에 들어간 거야 이거? 4번에 들어간 거야. 단기 취득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어 없었어? 없었어요. 처음부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어디 있어?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상각률이 얼마 나온 거야? 이게 상각률이야. 여기다 곱하기 상각률을 곱해주는 거야. 상각률 계산한 게 얼마입니까? 몇 프로였을까 여기? 0.451 나왔죠. 그렇죠? 요게 나와요. 0.451. 이해가십니까? 요게 0.451입니다. 계산해봐요. 0.451 계산하면 요게 처음에 나온 게 얼마 나왔어? 2,255만 원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2차가 됐다. 2차가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얼마? 2,255만 원을 빼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곱하기 0.451 계산해 줘 보십시오.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나? 요 계산한 게 아까 나온 것처럼 379 950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3차였다. 그럼 이거 2024년도로 바뀌겠죠? 3차는 세 번째 하는 거니까 거꾸로 가야죠. 2024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냐? 요거 15번으로 바뀌는 거야. 34 요거 바꿔줘. 34 929 950 치면 바로 감가상각비는 뭐가 나오는 거야? 13번 6,796592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나온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3차가 된다. 3차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5천만 원. 마이너스 요거 두 개 더한 거야.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해서 일로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여기 두 개 더한 게 아까 얘기한 34, 929, 9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담률로 곱해 보시면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서 곱해 보니까 얼마 나왔어? 아까 679만 6,592원 이렇게 나온 거야. 4차였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4차였다 보면 요거는 2023년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마? 요 4,100 여기 좀 오는 거야. 여기로 4,172만 이거 원리 알면 계산 안 합니다. 그러면 요게 나왔죠. 자, 장목에 나왔죠. 그러면 요게 나온 거야. 13번 거 보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4,100 나온 게 이게 요 세 가지를 더한 거야. 이제는 또 세 가지. 몇 가지 더한 거야? 세 가지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5천만 원 정률법이 마이너스 요 세 가지 더한 거 얼마? 요 세 가지 다 더한 게 얼마야? 4,172만 6,542원이야. 여기다 곱하기 0.451 계산하세요. 계산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 나온 거야? 300 731 329 이렇게 나온 거야. 마지막 5년입니다.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 5차입니다. 이해갔습니까? 5차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5차면 마지막 요거 들어가는 거죠. 4호가 요거 바꾸고 2022년 0101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45 457 871로 적습니다. 엔터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계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지막이에요. 5천만 원. 마이너스 얼마? 요거 4개 다 더한 거야. 4개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왔나? 여기는 4개 다 더해서 45 457 871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절대 0.451을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해 보세요. 이거 맨 마지막 거. 이거 안 합니다. 계산하십시오. 얼마 나오나? 요거만큼은 계산해줘요. 4,542 12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답은 이렇게 나와요. 541로 나와. 왜? 1,000원만큼 비망록을 만들어줘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세무이금은. 모든 게 1,000원을 무조건 남겨놔. 왜냐면 제가 배울 때는 제로가 됐었어. 4,999만 9천원으로 끝나. 왜 그러냐? 전산에서는 없어지죠? 그러면 이 기계장치가 아예 사라져버려. 5천만 원 제로가 돼버리니까 사라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못 찾잖아. 수기를 다 찾지만 못 찾기 때문에 1,000원을 비망록으로 남겨놓는 거야. 정액법이 됐던 정률법이 됐던 연수학교법이 됐던 맨 마지막에는 1,000원을 꼭 남겨놓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비망록으로 남겨줘서 요게 얼마? 요걸 1,000원을 빠져.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 1,000원만큼은 1,000원은 비망록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됐죠? 1,000원을 뺀 거야. 그래서 요 계산을 다 해보면 여기가 얼마 나오는 거야? 여기가 계산하면 4,999만 9천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요 비망록을 따로 계산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원래가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시는 거야.
원자 붙이고. 그래서 합쳐서 여기가 5천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990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계산이 이렇게 된 거야. 답은 이거예요. 맨 마지막 거는 이해가십니까? 1,000원이 빠져요. 비망농 돈 1,000원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득세에서는요. 여기 볼게요. 1,000원 이하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000원서부터 소득세 납부합니다. 또한.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비망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교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10년이면 10차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5년이면 마지막 5차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률법이었어. 그렇죠? 정률법 계산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정률법을. 정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법은요. 여기 만들게요. 요번엔 정액법은 요걸 건물로 하면 정액법이 돼. 뭐 1번 칠게요. 뭐 공장 건물 뭐 상관없어. 이게 치고 2026년 1월 1일 치겠습니다. 요거 처음이니까 5천만 원 여기죠? 처음에만 들어가는 거야. 5천만 원 5년 해봐. 정액법이니까. 딱 1,000만 원 나오죠? 요 사용자 수정이 답이야. 이해갔습니까? 1,000만 원 나오면 두 번째 2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5년 1월 1일 날은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5천만 원이. 여기 가고 아까 1,000만 원 들어온 거 있었죠? 그래서 요건 지우고. 그래도 1,000만 원이야. 됐어요? 또 세 번째 갑니다. 2024년 1월 1일.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는 거야?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당기만 가끔 요거 올라가는 거야. 2천만 원? 2천만 원 칠게요. 그래도 1,000만 원이야. 왜? 정액법이니까. 일정 금액 가까닥되니까. 마지막 또 2023년 4차입니다. 1월 1일이면 요건 얼마? 3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이야. 또 2022년 마지막입니다. 1월 1일 해줘봐. 요거 4천만 원 해줘볼게요. 1,000만 원, 1,000원만큼 비망록으로 또 나오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법 다 모든 감가상각은 마지막 해에는 1,000원만큼은 비망록으로 남겨줘야 전산에게 남는 거야. 전산의 실무에. 근데 쟤를 만들잖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했다는 증거물이 안 보이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비망록으로 1,000원을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일어날 때도 비망록 1,000원을 남겨놔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요거는 그대로 또 실기처럼 한번 필기처럼 해볼게. 요거는 여기가 무슨 거냐? 취득금액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뭘 빼줘? 마이너스 잔존가액 빼줘서 됐습니까? 나누기 뭐가 됐어요?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게 요것이 지금 내용 연수죠. 그렇죠? 내용 연수 계산한 거예요. 잔존가액에다가 요거 지금 요거 공식 나온 거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 나오는 건데 요게 1차다. 1차 때 한다. 1차 때 취득가액은 또 5천만 원이네. 똑같이 5천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잔존가액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해가십니까? 없다고 가정하면 제로다. 제로. 그 내용 연수는 몇 년 했어요? 제가 5년 한다 그랬죠? 다 5년이니까 5년을 계산했더니 우리가 얼마 나온가?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2차 연도도 똑같이. 이건 그냥 계속 복사합니다. 2차 연도도 이렇게 됩니다. 3차 연도도 이렇게 됩니다. 4차 연도도 이렇게 됩니다. 5차 연도도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9,000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1,000원만큼 비망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정액법이에요. 요거를 무슨 법? 정액법으로 제가 요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일정한 금액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액법, 일정치 않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제가 검정 색깔로 파란색으로 또 할게요. 이거는 검정으로 할게요. 요거는 검정 색깔이고 검정 색깔을 바꿀게요. 파란색 결 연수합계법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은 여러분 여기 나온 거 있죠?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1차 들어가겠습니다. 연수합계법은 1차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취득금액 잔존가액은 똑같아요. 이해갔습니까? 요게 똑같아요. 회계는 내가 다 안 하지만 이거는 다 하셔야 돼요. 세부는요. 이렇게 바뀌는데 요거 연수합계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내용 연수가 좀 달라요.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역순환입니다. 역순서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이루어지냐? 취득금액은 얼마? 5천만 원. 잔존가액은요. 여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없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는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어디 있어? 여기 곱하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곱하기 요걸 어떻게 해주나? 요거 몇 분의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역순환이 되는 게 뭐냐? 이거 모자라겠는데?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잘 봐봐. 이 역순환은요. 요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4년 더하기 뭐야 이거? 더하기 어디 갔어?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5년이면 5년까지 더하는 거야 계속. 4년 더하기 5년 계산해봐. 얼마입니까? 몇 년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15년입니다. 그래서 요게 15년 이렇게 돼요. 15분의 5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볼까?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안 하면 너 넘어가요. 안 하면 여러분들 못해요. 이거 5천만 원 넘어갈게요. 저는 똑같아요. 계산 안 하면 저는 안 해. 이유 없어. 그리고 자, 잔존가액은 제로고 곱하기 몇 분의 몇이냐? 15분의 4 거꾸로 가는 거야. 15분의 4 15분 이렇게 가는 거야. 2차가 15분의 4로 가는 겁니다.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겠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3차 연도입니다. 3차 연도는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5천만원 5천만원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액도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에서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곱하기 몇 분의 몇? 15분의 3이 되는 거야. 몇 분의 몇? 예, 15분의 3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감가상각은 점점 정액보면 일정한 금액이 떨어지죠? 감가상각은 점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정률법 이걸 알아야 돼. 이론상에서 이거는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지. 계산 들어오십시오. 요거 얼마 나왔어요? 요거 안 떨어지면 원미만 절사 얼마? 1666만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요거는요 얼마 나와? 1333만 3천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요 요거 딱 떨어질 텐데 1000만원 그렇죠? 점점 계속 떨어지는 이것도 정률법처럼 잔존가치가 점점점 감소된다.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 감가상각이
1차, 2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감소가 되는 거고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으로 떨어진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여기도 3차년도다, 4차년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차. 4차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해한 김에 다 하려고 하는 거야. 몇 분의 몇? 15분의 2. 15분의 2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얼마? 666만. 예. 이렇게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5차 어떻게 나옵니까? 요건 15분의 1이죠? 요거 1 되는 거야. 15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15분의 1 되면 얼마? 300. 정신 똑바로 차려. 30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1,000원은 빠지라고 그랬죠? 1,000원은 비망록으로 빠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점점점 역순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5년 3년이다 그럼 몇 번?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해갔습니까? 3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9년이잖아. 그렇지?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6분의 3이죠?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생산비례법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중체감법도 안 해도 좋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온 것이 잔존가치가 나온 걸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잔존가치가 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갔습니까? 하나 더 마지막 또 들어가겠습니다. 유형산 처분입니다. 처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무조건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기가 나왔다. 분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분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한 것이 무슨 표시라고 그랬어? 그렇죠. 요게 장부 금액 표시야. 장부 금액 표시예요. 장부 표시 얼마? 2천만 원만 받으면 번전치기야. 됐나요? 요거 2천만 원 번전치기야.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어? 그 현금 1,500이 됐죠? 어느 쪽이 모자라? 그래서 유형산 처분이 500이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분계되는 거야.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항상 나오는 거 아시잖아. 1급이건 뭐 2급이건 세무 2급이건 이렇게 상계 처리하고 무조건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기 나오면 차면에 감가상각 누기에 대면에 취득금액으로 무조건 분계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부금액 표시입니다. 아셨죠? 근데 1,500 받았으니까 나 손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처분할 때 만약에 30만 원에 처분 수수료가 들어갔다 보자. 처분 시 수수료 얼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 분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면 자 분계하겠습니다. 차변에 요건 똑같아요. 감가 상각 누계. 아유 왜 이래? 감가 상각 누계액 얼마죠? 3천만 원. 대변에 뭐죠? 차량 운반금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장부금액 표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시? 장부금액 표시가 얼마 나온 거야? 2천만 원 나온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로 지금 얼마 받았다고 1,500 했다고 그랬죠? 그럼 현금까지 쓴 거야. 그냥 그대로 쓸게. 현금 얼마? 1,500 했어. 그리고 얼마가 생긴 거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500만 원 생긴 거잖아.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거
처분 수수료 3만 현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적 얘기하면 처분 수수료, 그렇죠. 얼마? 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현금 3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처분 수수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요거 30만 원 맞추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3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못 쓰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분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처분수에 포함되는. 그럼 내가 500만 원 손해본 게 30만 원 더 씌워, 더 손해본 거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점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권을 맞춰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형자산권 들어갈게요. 잠깐 10분 정도 하겠습니다.